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굿모닝 인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임기 중 두 번째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9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교정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 900여 명을 오늘 오전 조기 가석방합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BTJ 열방센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30억 원이 넘는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열방센터 측은 집합금지와 폐쇄 명령을 내린 경북 상주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형량이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반성문에는 짜증과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5도에서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권에서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표결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435명의 하원 의원 중 232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에 필요한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하원 435석 중 222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10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임기 중 두 번 탄핵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은 20일 퇴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doesn't unite the country. There's no way this helps the nation deal with the tragic and terrible events of last week that we all condemn. He must not remain in power one moment longer. Not one moment longer. The danger is too great. We must impeach. 탄핵안이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67석이 필요해 민주당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임기 초기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는 시점을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하원 2인자인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이 즉시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임기 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이 점차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459명으로 오늘도 500명대 안팎이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조정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593명으로 한 달 만에 600명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8일,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 이후 한 달 남짓 지났는데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434명이 적발됐습니다.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위반, 종교시설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111만 5천여 건을 검사해 3,301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감염 상황이 조금 호전됨에 따라 정세균 총리는
이 감염병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임종을 지키거나 이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신규 수용자의 격리 기간을 늘리는 등 더 엄격한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법무부는 환자와 고령자, 모범 수용자를 중심으로 900여 명을 오늘 조기 가석방합니다. 서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법무부는 환자와 고령자, 모범 수용자를 중심으로 900여 명을 오늘 조기 가석방합니다. 서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900여 명을 가석방합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2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와 모범 수용자가 대상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을 비롯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된 경우엔 가석방에서 제외했습니다.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한편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배려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방역 지침에는 임종이 임박할 경우 가족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면 면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병실에서 비닐로 싸줘서 곧바로 화장터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애도하는 기회를 빼앗긴 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족과의 이별에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점검과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지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여권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정부도 백신 여권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집단 감염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 26억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콥 측은 상주시의 집합금지와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들어가시는 것은 지난해 12월 상주시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BTJ 열방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곳에서 나온 확진자 진료비 예상 총액 30억 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약 26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더 늘어 600여 명을 넘어섰고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측은 집합금지 명령은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며 상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와 폐쇄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신도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며 호소문을 올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상주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을 망설이던 스가 일본 총리가 결국 긴급사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한발 늦은 조치란 비판과 함께 도쿄올림픽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경제와 방역을 병행한다며 고강도 방역 대책을 꺼리던 스가 총리가 결국 긴급사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8일 떠밀리듯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만 긴급사태를 발령했는데 어제 오사카부와 교토부 등 7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感染状況については、大都市圏については
ここから全国に感染が広がる前に対策を講じる必要があることを踏まえて判断を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한국 등 11개 나라와의 경제인 상호 왕래를 중단하고 중장기 체류 비자가 있더라도 21일부터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긴급 사태는 다음 달 7일까지인데 연장될 분위기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였던 지난해 4월 선포된 긴급 사태가 49일간 이어졌는데 어제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오후 10시까지 5,870명이었습니다. 숨진 사람도 97명이나 되는데 하루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입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긴급사태 지역을 확대한 날, 세계보건기구는 일본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지역 확대 결정을 전하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에 의문을 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정인이 양부모 반성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짜증과 스트레스입니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참지 못해서 정인이를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런 단어 선택은 결국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피해가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정인이의 양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짜증입니다. 양모는 반성문에서 학대 이유에 대해 아이를 혼내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짜증을 부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미친 것인지 그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것인지 후회가 된다고 덧붙입니다. 그 반성문 곳곳에 짜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짜증의 행동적 표현이 학대였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 사건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양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부는 자신이 아내의 스트레스를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일시적인 짜증과 스트레스에 따른 행동으로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과연 이게 짜증이 나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의 학대였느냐, 피고인의 잔혹한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살인죄를 피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단 이 엄마의 경우에는 살인죄를 피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치사 혐의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을 줄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책무보다는 아이가 우연히도 사망을 했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정인이 양부모가 쓴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면 조건이 갖춰지는 만큼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죄 등을 엄중히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2심 형량보다 10년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만큼 법조계는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특별 사면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데 이미 기결수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처음 사면을 언급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고 대법원 선고 하루 전 최재성 정무수석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또 조만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가 설 이전 발표를 목표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귀하다 보니 높은 가격에도 실수요자들이 계약하는 건데 강남에 이어 이제는 강북까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4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건데 전용 59제곱도 나와 있는 매물은 11억 원 이상입니다. 매물이 없어요. 하나 나오고 나면 그게 최고가고 또 한 1, 2억 올려서 내놓으면 또 그게 또 최고가가 되고. 새해 들어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모두 120여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65건이 신고가입니다. 강북과 중랑, 용산, 성동, 광진구에서는 모두 역대 최고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강남에 이어 강북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시장에선 매물이 늘지 않으면 한두 건 거래로 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집을 오랫동안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집을 사지 않는다는 전제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한 달 만에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슈로도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외치고 나서면서 불이 붙었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안보람 기자입니다. 정부가 3월 16일부터 주식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을 고려해 그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자칫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양양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000만 명에 달하는 동학개미가 공매도에 대한 울분과 불신을 드러내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었습니다. 공매도 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서 지금 증권시장의 과열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증권당국이 파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자칫 매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8일 동안 열린 북한 노동당 대회가 그제 폐막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를 다시 강조했고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남측을 향해 특등 머저리라며 거친 말로 비난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8일간의 당대회 마지막 날, 김정은 위원장은 또다시 군사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최정예와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경제개발 실패를 시인한 김정은이 군사력 강화 모델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 이후에 경제에 방점을 두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경제보다는 이 군사 부분에 우위를 두겠다는, 즉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여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거친 언사로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우리 합참의 발표를 언급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이라며
특등 머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자기 서열상의 문제가 일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대남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하고 그 비판의 역할을 그대로 맡고 있다고. 김 부부장의 대남 담화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 코로나19 대응 언급에 대한 비판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흔히 인어로도 불리는 바다소 매너티는 현재 전 세계에 1000여 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호에도 부족할 판에 누군가 매너티의 등에 글자를 새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헤엄치는 매너티의 등에 웬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인데요. 이 매너티가 발견된 미국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야생동물 보호국 측은 즉각 경찰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보호종인 매너티를 학대하거나 포획하면 최고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힌 사람은 꼭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긴박했던 순간 용감히 내린 결단으로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지킨 한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불길 속으로 과감히 다가가 운전자를 끌어내립니다. 차 안에는 한 여성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불까지 붙어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경찰관은 손에 화상까지 입었지만 오히려 다른 이들이 늦지 않게 발견한 덕이라며 공을 돌렸는데요. 이 경찰관은 사고 2시간 전 그녀의 자동차 타이어도 교체해줬다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아무쪼록 두 분 모두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사과할 줄 모르는 모렴치한 누군가가 어린아이의 마음까지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3살 로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꼬마 아가씨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는데요. 식당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달려온 안내견 핏불에게 공격당한 겁니다. 견주는 아이의 잘못이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고요. 곧장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생기는 걸 피하진 못할 것 같다는데요. 엄마의 화장대 앞에서 나는 못생겨서 화장해야 해라고도 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출근길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 다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충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전북, 경북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과 충북, 전북과 경북에서는 초미세먼지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건 물론이고요. 황사의 영향을 받는 충청과 호남에서는 PM10 수치죠. 미세먼지 농도까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오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3.1도, 철원은 영하 9.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운데요. 한낮에는 서울 7도, 철원 6도, 광주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는 점차 걷히겠지만 낮에도 연루나 방무의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전국에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북부 산지, 경북과 울산에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영하 2도, 안동 영하 1.5도, 대구 영하 1도, 창원은 1.9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7도, 강릉 9도, 대전 10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와 창원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경북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말 사이에는 반짝 춥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일요일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